말춤 하나로 전 세계를 춤추게 한 싸이는 대한민국 K-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발랄한 해설과 따끔한 비판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켜가는 건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입니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 안녕하세요. 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을 월요일 오후 여의도 없다의 유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영입니다. 아니 교영씨 웬 네. 노크? 네. 요즘에 녹화 대세잖아요. 녹화 대세요?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의도 네. 없다 들어올 때 녹화. 저도 녹화하고 들어올 거예요. 매너남으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희 노크로 시작했습니다. 예. 노크를 해야죠, 여러분. 예, 한 주간에 이슈로 업된 인물 또 다운된 인물 찾아서 네. 왜 업됐는지 왜 다운됐는지 우리 언저리 뉴스로 차근차근 차분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네네. 화제의 여의도 없다. 이번 주에 업된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번 주에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긴 한데 그렇죠. 어떤 분일까요? TV에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네. 저번에 NLL 관련돼서도 저희가 했었고. 아, 그분? 네. 이번에도 여지없이 미음자로 시작하시는 그렇죠. 분. 네. 문재인 후보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그렇죠. 예, 이주연석 업된 인물의 성강. 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업으로 선정되었군요. 네. 예, 하긴 업되었죠. 저번에 지난 일요일이었나요? 네네. 어제였죠. 예. 우리 친노 3인방이라고 하는 삼철, 예,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3인방을 포함한 9명이 선대위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백의종군 선언을 했어요. 예, 다 철자가 붙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철이라고 하죠. 네. 예, 우리가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진정한 백의종군. 네, 백의종군을 한번 각 캠프마다 기대합니다 했는데 화답을 주셨군요. 예. 뭐 백의종군은 아니시지만 선대위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용태 선언을 하셨네요. 그래서 선대위에서 물러나면은 백의종군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말씀드린 백의종군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군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임명직이나 정무직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이제 백의종군 선언이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지율이 3인데 3인 후보한테 백의종군 하겠다 그러면은 너무 건방진 거 아니냐. 그냥 선대위에서 물러나는 걸로 끝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 이제 한 자리 달라 그 얘기죠 지금 알아서. 그 이유는 그때가 생각해 보겠다 이거죠. 그 이유는 그때가 생각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알아서 물러날 테니까. 그 잘해서 대통령 되면은 잊지 말고 챙겨달라. 챙겨달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의종군은 안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쇄신하고 연결이 될까요? 쇄신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냥 봤을 때. 그냥 뭐 물러나면 쇄신이 되는 거예요? 그 흔히 뭐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뭐 아무래도 더 자신들이 물러나고 다른 분들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하면은 아니 뭐 측근들 물러나도 뭐 그 입김이면 그렇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아닐까요? 그냥 편하게 그냥 옆에 계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예. 글쎄요, 뭐 우리 무소속 안철수 후보랑 그 야권 연대를 앞두고 좀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일단은 저는 그것까지 생각 못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를 좀 해보시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지지율로는 지금 좀 3등을 3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한 것 같은데 또 이런 것이 어떤 쇄신으로 연결될지 한번 두고 봐야겠죠. 두고 봐야죠. 일단은 문재인 후보도 뭐 차근차근 쇄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차분히 두고 보고요. 그 전에 우리 문재인 후보 그것과 함께 문재인 후보 이번 주에 업된 이유가 또 이거 말고 또 있죠. 문재인 후보님이 이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드디어 이제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얘기가 부산저축은행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옛날 상호신용금고였던 부산저축은행인데 이게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는 기사가 중구난방으로 많이 나서 좀 정리 너무 많이 나서 이제 포인트가 좀 흐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청탁 전화 이 문제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수임 관련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산 과다 수임 관련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해볼까요? 예, 문재인 민정수석이 그렇죠.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 당시에 2003년 2003년 민정수석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였던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의 부탁을 받고 그렇죠. 금감원의 유병태 전 국장한테 신중하게 때렸습니다. 처리해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는 건데 네네. 이 전화가 청탁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거기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 부산저축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부산 경제가 무너지고 부산 민심이 악화된다. 신중하게 처리해달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신중하게 처리해달라 그래가지고 빨리 퇴출 처리했으면 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을 텐데 그렇죠. 신중하게 처리하다 못해 거예요. 굉장히 늦게 처리를 하는 바람에 대주주들 돈 다 빼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축은행 관련자들 돈 다 빼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축은행 서민들만 돈 갖다 넣고 이러면서 서민들의 피해만 정말 눈덩이처럼 불린 사건이죠. 그렇죠. 그 당시 유병태 전 국장은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뭐 그렇죠. 청탁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이분이 지금 현재 저축은행 관련해가지고 항소심에서 1년 선고받고 수감 중이신데 그렇죠. 감옥에 계신 분이 전혀 일면식도 없던 민정수석으로부터 당시 실세 중에 실세인데 민정수석이 그렇게 실세인가요? 근데? 그럼 실세죠. 대통령 옆에 비서, 수석이 제일 실세예요. 수석들은 다 실세인가요? 다 실세는 아니지만 민정수석은 그 대통령한테 바로 이런 어떤 세세한 부분을 갖다가 다들 보고하고 직보가 가능한 자리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또 대통령과 또 근접하고 독대도 가능한 또 수시로 하고. 요즘 뭐 무슨 사건 터지면 항상 그 운전기사분이 항상 제보를 하시잖아요. 왜 항상 모시고 다니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옆에서 계시는 분이 최고예요. 뭐 장관이 1년에 대통령 몇 번이나 독대하겠어요. 민정수석은 거의 매일 독대하잖아요. 실세 중에 실세죠. 이런 실세 중에 실세가 전화를 했는데 이거를 청탁 전화라고 안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했는지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청탁한 적은 없다라고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유병태 전 국장이 본인이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화를 받은 사실은 팩트인 것 같고 팩트고요. 근데 이제 유병태 전 국장은 그러나 외압성 전화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민정수석 실세가 전화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했을 때 그걸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을 국장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청와대에서 전화 왔는데 신중하게 하라는 말은 제가 들어도 그냥 천천히 해라. 덕분에 천천히 신중하게 처리하는 덕분에 불쌍한 영세민들, 서민들만 피해액이 늘어났죠. 두 번째 그 부산저축은행 과다 수임료 사건 한번 볼까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공부를 하긴 하는데 너무 전문 용어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사건은 문재인 후보께서 자신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대표 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에서 2007년 부산저축은행에서 59억 원어치의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서 뇌물이 아닌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읽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산저축은행 대표를 했었지요. 대표 사임하고 들어갔는데 그 후임으로 정재성 변호사라는 분이 부산저축은행 대표 변호사로 오지요. 근데 정재성 변호사가 누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에 해당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분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시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있는 그 시절에 부산저축은행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수임료나 수임 사건이 아주 미미한 법무법인 부산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명령 건수를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해서 59억 원의 수임료를 수주하게 되죠. 지급명령이란 게 뭐예요? 지급명령은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독촉 절차라는 표현을 쓰지요. 독촉? 그러니까 돈 빨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래서 이제 지급명령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어려운 말 써. 그러니까 지급을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급명령은 소장을 주게 되면 왜 지급명령을 많이 쓰게 되냐면 지급명령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소장할 때 그 소송할 때 인지세가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네. 그게 소송 가액에 비례하게 되면 인지세가 비싸요. 근데 인지세가 지급 명령이 굉장히 싸고 네. 기존 소송이 한 10분의 1 정도로 싸고 네. 그다음에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 판결로 확정이 돼요. 빨리 확정할 수 있는 빨리 확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네.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돈 빌려주면서 자료가 이런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에 대한 채무자의 어떤 서약서를 다 받잖아요. 계약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보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이의 제기할 것도 없이 거의 확정이 됩니다. 지급 명령을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지급 명령을 많이 쓰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저축은행이 1금융 것도 아니고 2금융권이에요. 그러면 2금융권은 이제 신용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이 그렇죠.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2금융권에서 빌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민분들이 빌리시는 거죠. 그러면 2금융권에서 뭐 몇억 몇십억을 빌리겠어요? 안 빌리죠.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못 빌리시는 분들이니까 다들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소액을 빌려서 정말 주머니 돈 생계비를 빌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갚지를 못하는데 그거를 부산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장을 제기한 거예요. 그걸 해준 거네요. 그렇죠. 부산이.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냥 고요를 빨아들인 거죠. 빨리 내라고. 빨리 내라고. 근데 그 수임료 누가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죠. 예. 골 때리네요, 이거. 예. 이래서 59억 원을 한 거죠. 59억 원이요? 예. 전체 59억 원이고 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을 사임하고 나서 다시 부산저축은행 대표 변호사로 복귀를 하죠. 그러고 나서 또 한 10억 원을 또 다시 수임하는 뭐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문재인 후보 얘기하는 것처럼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대표 변호사 더군다나 우리가 사실 살면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장 내는 일 일반인들 별로 없어요. 돈 많으신 분들이나 하시고 그것도 뭐 개인 변호사 쓰고 법무법인 통해서 하는 데는 대기업들,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저축은행 같은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일반인들 소송 낼 때는 다들 뭐 법무사 가서 이제 소장 써달라 그래가지고 싸니까 이렇게 소송을 보통 제기하는데 그 100만 원, 200만 원 서민들 생계비 대출 받은 거 그걸 가지고 받아내려고 이렇게 59억 원이나 이렇게 수주를 한 거는 저는 뭐 법리상을 떠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치 도의상으로는 문제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뭐 이렇게 자기가 부산저축은행의 뭐 대표 변호사로 있고 또 있지 않고 뭐 이럴 때 민족수석이 있었을 때 법무법인 부산에 이제 엄청난 수임료를 안겨줬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뭐 피에타 3법이라 그래가지고 가계대출법 뭐 이런 거 만들었어요. 고리사채 대책을 제시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 좀 보셨어요? 피에타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그 제목이 피에타인데 그 채무자들한테 돈을 좀 심하게 뜯는 영화인데 그 고리사채 피해를 한 그 김기덕 감독의 그 베를린 영화제인가요?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 받은 거. 그 유명한. 거기서 이제 거기서 따와가지고 3법을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딱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는 이자 제한법을 개정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채무자의 신용과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대출법을 만들자. 세 번째가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는 방식을 규율하는 공정채권주신법을 개정하자. 다 법이어서 머리가 아프긴 한데 이거 좀 알려줄 수 있으시는가요? 제가 법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아니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피에타가 이탈리아 말로는 이제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말이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그림이나 조각에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나 조각상을 피에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가계대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이밍이 요즘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제 이번에 이제 영화가 뭐 상도 받고 이러니까 피에타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서민들의 가계대출을 해결하는 법을 뭐 자비를 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것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뭔가 좀 이것은 뭐 당연히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은혜적이고 시혜적인 것을 베푸는 그런 자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법 네이밍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중에서 이렇게 본인이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수임료를 법무법인 부산한테 이렇게 과다한 수임료를 몰아줬으면서 본인은 또 뭐 공정채권 추심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근데 공정채권 추심법이라는 게? 이제 채권을 추심할 때 공정하게 그러니까 추심이라는 거는 돈을 받아낸다는 뜻이에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아내는데 그럴 때 어떤 좀 방법을 좀
하자. 그러니까 뭐 너무 밤늦게 전화하지 말고 관련 뭐 무슨 뭐 문자 보내지 말고 아이들한테 막 쫓아가서 막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필요한 거네요,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거고 그다음에 뭐 돈 그 금액도 좀 소액으로 하고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피해타법, 공정채권 추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너무 좀 자기 행동하고 이율 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네, 그렇죠.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학자금 같은 거 대출을 받았을 때 학자금 대출 받아본 적 있어요? 있죠. 당연히 뭐 대부분 평범한 대학생들은 대부분 한 번씩은 다 받죠. 많이들 경험하잖아요. 근데 제1금융권만 해도 좀 덜한데 제2금융권 같은 이런 저축은행 같은 데서 학자금 대출이나 이러면 이자도 세고 그렇죠. 이자가 세기 때문에 또 못 갚을 확률이 높아져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채권 추심해가지고 이 채권 추심하시는 분들이 무섭습니다. 뭐 아무 때나 전화하고 협박 전화하고 이제 찾아오고 막 이래요. 와, 이거 정신적 피해가 크겠네요. 이거. 그런 것을 법무법인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은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이게 그렇죠. 이제 와서는 대통령에 도전한다라는 게 참 모양새도 그렇고 참 우리나라가 참 만약에 이런 글쎄요. 그렇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글쎄 뭐 본인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뭐 잘 조절을 할까요?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그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는 이자 제한법 있잖아요. 이걸 좀 봤는데 현행이 이제 최고 39%에서 25%로 낮춘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겠죠.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겠지만 그리고 뭐 이자가 높아서 대출을 꺼리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더 이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많이 받으려고 하겠지만 뭐 대출해줄 돈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있고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럼 또 그러면은 이제 대출해주는 대출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은 이제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진짜 돈 받아야 될 진짜 이제 대출 받을 사람들을 그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대출 받지 못하고 불법 사채 시장으로도 몰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좀 부산저축은행을 통해서 이런 뭐 청탁 전화해서 영세민들 울리고 그리고 나서는 또 과다 수입료로 법무법인 통해서 과다 수입료 챙겨 주시고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이런 공정채권 추진법 만들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이율 배반적이고 좀 후한무치하지 않느냐. 후한무치. 뻔뻔스럽지 않나는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좀 확실한 사과와 또 의혹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이슈업, 이슈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UPDA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내가 듣는 팟캐스트는 일주일 후엔 단 한 개가 될 것이고 정치를 보는 눈은 10배로 날카로워질 것이다. 대한민국 시사정치 팟캐스트는 여의도 없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 광고가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광고가 날이 갈수록 상큼해지네요. 상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앞에 그 부산저축은행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후보님. 한마디로 이제 그거 이제 이 금융권에서 돈 이렇게 갖다 쓰는 건데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사채 음료 아세요? 사채 음료? 뭔데요? 그러니까 사채 음료라고 체력을 미리 가져다 쓰는 음료가 있어요. 흔히 이제 체력을 미리? 자신의 이제 6시간 후에 체력을 지금 쓰고 싶으면은 그 사채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이제 흔히 이제 그게 이게 PR이 돼가지고 이제 뜨거운 음료랑 빨간 음료가 있어요. 그거 이제 요즘에 대학생들 시험 기간에 많이 마시거든요. 이제 체력을 미리 가져다 쓰는 거 모르셨어요? 모르는데? 그거 아셔야 될 텐데. 그 대학생들이랑 얘기할 때 그거 다
합니다. 네. 아우 정말요? 네, 아니 그러면 그 대선 후보들도 미리 체력을 갖다 쓰려면 그렇죠. 그 대선 끝나기 12월 19일 날 끝나기 이후에 네. 한 달 정도 체력을 갖다 미리 갖다 쓰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거 마시면은 6시간 앞 땡겨 쓰는 거니까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거의만 쓰러지는 거죠. 계속 마셔야 되죠. 그거 한 번 마시면. 계속. 네. 그 진짜 있는 거예요? 사체 음료 있습니다. 아, 진짜 사람처럼 고열을 빨아들여 가지고 체력을 그렇죠. 갖다가 에너지를 미리 빨아들이는 그렇죠. 음료군요. 그렇죠. 한번 예. 잡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갖다 한번 드릴까요? 시음을 좀 해보죠 다음 주에. 그거 되게 비싸요. 근데 2,900원입니다. 2,900원이에요? 음료수 캔이. 그래도 뭐 저기 지급용료 인지세보다는 싸잖아요. 그러네요. 누구는 59억 원을 수임했다는데. 보다 낫네요. 그러면 이번 주에 네. 다운된 인물은 네. 어떤 인물이 있으실까요? 우리 업된 인물로 문재인 후보 선정했는데요. 네, 다운된 인물. 뭐 다다다다다다 두구두두두 두두두두두 세 분밖에 없는데 예. 한 분 나왔으니까 두 분 중에 과연 어떤 분? 남자분, 여자분? 남자분입니다. 딩동댕. 네, 안철수 후보가 그렇죠. 이름은 5주 연속 그러니까 4주 연속 캐스팅이에요. 4주 연속 예. 계속 나옵니다. 4주 연속 업 2번, 다운 2번 해가지고 4주 대세긴 연속입니다. 네. 예. 대세예요? 뭐. 대세긴 하죠. 제가 실제로 인터뷰를 해봤는데 밖에서. 네. 안철수 후보를 직접? 네. 정말? 아니 그건 아니죠. 대학생들한테 홍대 신촌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다 안철수 씨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니 대학생들은 안철수 씨를 왜 이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왜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뭔가 깨끗해요. 아니면 뭐 잘은 모르지만 잘할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잘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잘 모르는데 잘할 것 같은데. 아니 뭐가 깨끗하대요? 지금 뭐 네. 터져나오는 의혹이 뭐 무슨 뭐 딱지 아파트를 매입했네,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네, 위장 전입을 했네,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참을 수 있어도 그렇죠. 지금 학력에 대한 지금 의혹이 지금 계속 불불듯이 터지고 있는데 좀 제대로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뭔지 그렇죠.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뭔지 모르게 깨끗해 이거는 아니잖아요. 좀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알아야지. 그런 겁니다. 저희가 빨리 이걸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게 저희 방송의 예. 목표죠. 그래서 이번에 네. 학력 예 카이스트 그 좋은 예. 이번에 어떻게 좀- 1위 했던 카이스트. 네.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예, 무슨 문제가 터졌죠? 카이스트 이제 본인 안철수 후보의 본인 그 임용 과정에서 네. 뭔가 꺼림직한 부분이 발견돼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뭘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우리 네. 저기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네. 카이스트 연구직 석좌 교수로 임명이 됐었죠. 석좌 교수. 예. 네. 예, 이거에 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예. 오디오 들어볼까요? 네.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이 당시 정문술 이사장 추천으로 안 교수를 석좌 교수로 임용하면서 인사규정과 처우 지침까지 받고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인을 지명한 정해져 있는 교수 임용 절차 그리고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하고 임용한 석좌 교수를 임용한 그 결과 해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년 동안 연구 논문 한 편 없고 저술 활동이라고는 자서전과 다른 사람들과 공동 저술한 책이 다입니다. 이렇게 참 몰이를 하는 그러한 인사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임용한 것이 과연 괜찮으셨나? 네. 끝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가 사실은 이름을 날리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카이스트 석좌 교수로 임명이 되면서 그렇죠. 뭐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런 네이밍을 스스로 했지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오디오를 들어보니까 잘못된 거다. 정문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분이 안철수 테마주로 유명한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이에요. 이분이 그렇죠. 안철수 카이스트에 테마주. 이제 300억을 기금을 하면서 와. 300억을 기탁을 하면서 네. 그 안철수 교수를 석좌 교수로 임명을 했고 안철수 교수가 카이스트 석좌 교수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네네. 이사회를 열어서 그 규정까지 바꿔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석좌 교수로 임명을 했는데 예. 이 정문술 회장이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하기 전에 네네. 미래산업 주식을 다 매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400억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그러죠. 400억. 예, 그러니까 이제 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가지고 서로 좋은 거였네요. 정문술 회장은 안철수 교수 카이스트 교수 시켜주고 네. 그러고 안철수 교수는 대선 출마. 후보 등록해 출마해가지고 시세 차익 400억 정문술 회장한테 안겨주고 이런 건데 여기 석좌 교수가 뭔가요? 우리 석좌 석좌 교수가 뭐예요? 이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흔히들 뭐 드려봤는데. 흔히들 뭐 석좌 교수 하죠. 명예 교수, 석좌 예, 교수, 종신 무슨 뭐 교수, 뭐
돌석자 자리자자 해가지고 네. 도르자에 앉아있다 그래서 연구직 교수를 석자 교수라고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네네. 사실은 석자 교수라 하면 일정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기금으로 운영되는 교수를 얘기를 하죠. 그런 게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제 석자 교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탁월한 연구 업적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서 좀 유명하신 분을 그 초빙하는 교수, 일종의 뭐 초빙 교수고. 네. 시간 강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가요? 예, 그래서 석자 교수라고 해서 뭐 평생 석자 교수는 아니고 네네. 안철수 후보처럼 이렇게 특혜를 받아서 평생 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뭐 5년, 3년 이렇게 해서 하고 정해져 있구나. 예, 네. 석자 교수 기금을 이렇게 마련하면 그 기금의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교수를 석자 교수라고 하는데 좋은 거네요. 이번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끝났는데 이 석자 교수 끝났나요? 지금 진행 중이죠, 계속. 근데 새누리당의 이혜리사 의원에 의하면 오디오에도 나왔습니다만 석자 교수 규정을 카이스트에서 바꿨다 그래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문제죠.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석자 교수 규정에 의하면 논문 한 60편 정도 써야 되는데 안철수 교수는 5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토탈. 네, 토탈. 네. 그게 이제 석사 때 한 편, 박사 때 한 편, 그러니까 석사 논문 한 편, 박사 논문 한 편 빼고 나면 3편 남는데. 그렇죠. 그 안철수 후보의 그 서울대 융합대학원장 프로필에 보면 논문이 3편이 게재돼 있어요. 그 3편 중에서 또 2편이 공동 저자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지금 얼마 전에 터졌던 그거 좀 뭔가 문제 있다. 그거죠. 근데 또 이 3편 논문 쓴 시기가 안철수 후보가 해군 군의관 근무 시간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뭐 책에 보면은 해군 군의관 동안에 자기는 암울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논문을 3편이나 쓰고 해군 군의관은 굉장히 편한가 봐요. 응? 논문을 쓸 정도면 뭐 군생활이 편했던 거죠. 안철수 후보는 2008년 5월 1일 날 임명이 돼서 2011년 5월 31일까지 37개월 동안 카이스트 석자 교수로 임명하면서 단 한 편의 논문을 쓴 적도 없어요. 단 한 편에? 네, 단 한 편 논문도 쓴 적이 없고. 글 한 자 썼던 거죠? 달랑 논문 5편인데 글은 쓰긴 썼어요. 뭐 자기 자서전 비슷한 것도 썼고 뭐 이런 것도 썼죠. 그건 저도 쓰죠. 그래서 달랑 논문 5편으로 세계적 석학이라고 스스로 네이밍을 했죠. 그래서 뭐 청춘 콘서트 뭐 이런 데 보면 세계적인 석학 안철수 교수와 함께하는 뭐 이렇게도 하고. 그 플랜카드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인 석학. 논문 5편 가지고 그것도 석사 한 편, 박사 한 편이고 공동 저자 2편이면 논문은 결국 한 편밖에 안 쓴 건데 나머지는 학위 논문인데 그거하고 좀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60편을 써야 한다면서요. 임용하려면.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사실은 또 유명해진 게 이제 그 펜실바니아에 있는 와튼 스쿨에 경영학 석사 과정을 다녔다. 이래서 또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죠. 그 실제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보면은 다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안철수 후보 학력을 한번 보세요. 다 수정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학박사로 의학박사로 수정하고 그 MBA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그 펜실바니아대 그 MBA 과정을 수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펜실바니아대 그 와튼 스쿨 경영학 과정을 석사를 밟은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분교를 다녔대요. 그게 최고 경영자 과정, EMBA 과정을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뭐 공학 석사다 이랬는데 그것도 최고 기술 경영자 과정을 다녔대요. EXMSE라고 그러대요. EXMSE요? 그래서 이 EMBA 과정은 풀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 다니고 그 학비는 1년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거죠. 학비는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사람 사귀려고 공부하시는 거 있잖아요. 사랑방. 1년에 학비는 18만 불. 우리 돈으로 1년에 1억 정도. 1년에 1억이요? 예, 학비가. 그게 뭐 황제 유학이죠. 이것도 그래요. 이 유학 기간 중간에 포스코 사회이사를 겸직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학 기간 3년 동안 13차례 이사회를 참석했는데 이때마다 포스코에서 600만 원에 해당하는 왕복 항공권을 지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3번이니까 13 곱하기 600 하면 7,800만 원이 항공료로 지불된 거예요. 비행기 타는데. 그리고 사회이사 보수가 3억 8천만 원 정도 받았고 또 스톡옵션을 한 3억 받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유학비를 포스코에서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듣는데 이게 부럽죠. 진짜 부럽다. 어떻게 그러니까 거의 무슨 협찬 인생이죠.
거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진짜 부럽네요. 그분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이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잘못된 건데 진짜 그 몇백만 원 등록금도 못 내가지고 학자금 대출받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우리 젊은 대학생들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그런 부러워요. 대학 근데 이 젊은이들이 안철수 후보를 멘토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안철수 후보를 깨끗하다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가 뭔 좀 정확히 알고 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 공부 편하게 하셨겠네요. 공부 편하게 했죠. 이 네. 저기 왕복 항공권 600만 원이면 퍼스트 클래스 거의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 네. 편하게 했다는 건. 통편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최고 경영자 과정 아직 대학생이니까 안 들어봤죠. 예, 전혀 안 들어봤어요. 그럼 최고 한번 들어보고 경영자 싶네요. 과정 가면은 그래도 다들 사장님들이고 회장님이고 그러시니까 그래요? 간식 같은 경우도 학생이 사장님이고 뭐 회장님이고 아니면은 대기업 이사님들이고 이러니까 네. 일반 대학생들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럼 가면 각종 뷔페. 간식이나 뭐 뷔페도 있을 수 있는데 매번은 아니고 각종 간식 같은 경우 왜냐하면 회사 마치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각종 간식 같은 거 고급스러운 간식 뭐 이런 거 편안한 의자 예, 뭐 교수님은 뭐라 그러죠? 예, 교수님은 교수님이라고 부르시는데 똑같이. 근데 학생들한테 뭐 이봐 황교영 이리 와 이렇게는 못 하시죠. 그래서 무슨 회장님 오너. 뭐 이렇게 하시고 좀 늦게 들어가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결석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예. 부럽다. 진짜 부럽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러워요, 진짜는. 이렇게 해서 참 빨려 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부럽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니까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안철수 후보 학력을 수정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바꿨죠. 의학 박사로. 네. 그래서 이거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2008년인가요? 2007년인가 그 신정아 씨 사건 기억나죠? 한때 엄청난 파장이 일었던 예, 신정아 씨 사건. 동국대 학생을 나와서 이제 예일대 박사 그렇죠.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광주 비엔날레도 뭐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스캔들해서 권력형 사건으로 막 이제 예. 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학력을 위조해가지고 그 당시 아주 여파가 대단했었죠. 그래서 그때 예일대 부총장이 실제로 다녔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그 동국대에서 예일대로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예. 그래서 잘못된 학력을 위조를 해가지고 그 동국대 교수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그렇죠. 뭐 교수 올라간 건 잽도 아니에요. 지금 안철수 번 대선 후보까지 올라왔으니까. 예. 올라갈 수 있는 끝이죠. 예, 거기가. 지금 네. 그렇죠. 올라올 수 있는 끝이죠. 최고죠. 우리가 최고의 안철수 자리죠. 후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네. 예, 좋아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존경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분이 장점이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네. 그러나 이런 뭐 MBA 과정 우리가 흔히들 뭐 본인 뭐 흔히 그렇게 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와튼스쿨 다녔다 경영학 석사를 다녔다 그러면 네. 우리가 펜실바니아 대에 있는 와튼스쿨을 다닌 걸로 알지 이 샌프란시스코 분교에 있는 그런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가는 최고 경영자 과정을 다닌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모르죠. 사실 또 이분이 이런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다 이래가지고 네네. 사실 뭐 카이스트 석자 교수 할 때도 아무래도 물론 정문술 회장이 돈을 대긴 했지만 네네.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나서 융합교육대학원 갔을 때도 그랬고 서울대 융합대학원에 가는 것도 가는 것도 약간 꺼림칙하잖아요. 예, 가는 문제가 것도 있죠. 사실 이런 위조된 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쪽에 진입을 한 거고요. 아니요 위조.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위조죠. 뭐 이게 네. 학력 위조죠. 왜냐하면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로 5인 되게끔 이 MBA 과정을 다녔는데도 최고 경영자 과정을 다녔는데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네. 후보들의 그 선거 명단을 다 쓰잖아요. 예. 그럴 때 공인된 경력만 쓰게 돼 있어요. 어디 최고 예. 경영자 과정 이런 걸 못 쓰게 돼 있어요. 진짜 실제로 받지 않는 이상. 실제로 아니 최고 경영자 과정 실제로 받았다 하더라도 네. 그건 공인된 학력이 아니잖아요. 공인된 학력이 예. 아니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박사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인된 그렇죠. 석사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학력은 못 쓰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게 쓰면 네. 선거법 위반이에요. 허위 그래요? 사실 기재. 그러면 허위 학력 기재예요. 그러면 딴 데 뭐 어디 가서 이제 뭐 MBA 이런 거 들은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식 학력만 쓰게 돼 정식 있어요. 학력만. 그래서 MBA는 들은 것은 정식 학력으로 인정이 됐지만 최고 경영자 과정 같은 건 이규제기티브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정식 학력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 이런 걸 받은 거구나. 본인이 만약에 교영 씨가 네. 학부 나오고 네. 그리고 나서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나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박사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석사를 밟아야 되는 거지. 공인된 그렇죠, 학력이 그렇죠.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네. 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보면은 그 안철수 후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거품이 많이 낀 것 같고 이런 분이 네. 대통령 후보가 되면 난 대선 말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난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뭐 본인이 1년에 1억이나 되는 학비를 갖다가 내면서 진짜 그 학자금 대출 받아서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대학생들의 아픔을 알까요? 1억 원이면은 저희가 이제 대충 때려보면은 400만 원, 한 학기 400만 원이거든요, 평균. 예. 8학기면 3,200만 원이에요. 3,200만 원. 1억 원을 받았으면은 아주 럭셔리하게 학교 다닐 수 있죠. 럭셔리하게. 1억 원이 네. 이제 뭐 근데 항공기마에서 1억 원이나 아니 뭐. 자기 돈을 낸 것도 아니에요. 포스코에서 거의 대줬어요. 자기 돈도 아니고. 포스코에서 연간 항공료 뭐 다 내줘. 사회이사 보수로 3억 8천만 원 줘. 스톡옵션 3억 줘. 뭐 이렇게 가서 대줬는데 정말 통장 1억만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좀 대선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제대로 알고 네. 우리가 좋아할 것은 좋아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12월 19일 날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 것이 네. 바로 애국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의도 없다에서는 생각해 봅니다. 예. 저도 보면은 요즘에 박근혜 후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뭔가 사람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제 해명이나 뭐 기자회견 이런 거 다 네.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거 봐서 잘못됐든 잘했든 간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후보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되게 문제점이 많잖아요. 어떤 의혹, 궁금한 점이 너무나 궁금한 게 많죠. 본인이 그리고 직접 궁금한 거를 갖다 해보면 다 의혹 덩어리예요. 본인이 직접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대선 후보 나오는데 꺼림칙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털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렇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좀 성실하게 검증에 임해 주시고 예. 정말 우리 국민들도 10월 19일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 그렇죠. 것이 이 시대에 애국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각각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스타일로 만나는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듣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막말만 쏟아내는 팟캐스트들에게 떠들기만 한다고 다 팟캐스트냐? 마침내 들을 가치가 있는 팟캐스트. 팟캐스트란 이런 것이다. 여의도 없다. 네, 여의도 없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벌써 끝나는 거예요? 예, 이제 좀 입이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제 끝날 때야. 풀렸는데. 그래요. 다음 주에는 예.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풀어진 네. 입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우리 좀 달라진 우리 교영 씨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예. 다음 주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셔볼까 해요. 그래서 이분 한번 특별하십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 요즘 네. 아주 화제의 인물이신데 어떤 분이 오실지 한번 기대해 보시겠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놀라실 거예요. 예, 우리 이메일 계정하고 트위터 계정 좀 알려주실래요? 트위터 계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로우 좀 해주세요. 없다입니다. 없다. UPDA 2012입니다. 네. 트위터.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메일인데요. 없다 동일하게 UPDA 2012 네이버.com @ 네이버.com입니다. 네, UPDA 2012 네. 또 UPDA 2012 @ 네이버.com으로 네. 어떤 분 모시면 좋을지 또 이분이 오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멘션 주십시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선물 주나요? 선물? 선물이요? 선물 좀 준비할까요? 네. 저희 오시면 커피는 무료인데. 그러네요. 예, 지금까지 여의도 없다 유경이었습니다. 황경혜였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